안녕하십니까, 김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자바 기본 프로그래밍 2장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자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배우고요. 식별자 규칙과 이름 붙이는 방법,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을 좀 배워보고요. 변수와 상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선언하는 방법을 배워보고요. 리터럴의 개념과 리터럴을 표현하는 방법, 타입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자바에서 키 입력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 사용되는 명령어인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키보드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부해 보고요. 산술 연산자,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 등 각종 연산자의 활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어에 사용되는 if문, 스위치문 조건문들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바 프로그램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public class hello라는 hello.java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클래스라는 게 보일 거고요. 메소드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바를 여러분이 코딩을 하게 되면은 항상 구성되어야 되는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클래스로 선언을 하고 코딩을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 각각 클래스 안에는 어떤 여러분이 파이썬에서 공부했던 어떤 함수의 형태로 보였던 그러한 구문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을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메인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테저형으로 i, s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으로 a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s라는 거에는 sum이라는 메소드 함수를 호출을 해서 어떤 결과값을 s로 리턴을 하게 되고요. a는 캐릭터로서 물음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 함수인 print를 이용을 해서 문자를 찍어내는 그러한 형태의 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돌려서요. 이 프로그램이 결국은 예제 프로그램인데요. 이전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듯이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런을 한번 돌려볼게요. 런을 돌리면 print a는 물음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은 hello hk, 세 번째는 s를 프린트 하는데요. s는 여기서 보시면 sum이라는 어떤 메소드를 호출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i는 20으로 요 위에 설정이 되어 있고 20과 12 sum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과 12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과 10을 더한 결과인 30이 리턴이 돼서 A에 30이 들어오게 됩니다. S에 30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출력이 3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맨 처음에 자바 코딩을 할 때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드에서 본 것처럼
hello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선언한 구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public이라고 선언을 해서 다른 클래스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private하고 public이 있는데요. private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할 수가 없고 public이라고 할 때 다른 클래스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public으로 설정해서 다른 클래스들이 접근하도록 하고요. 클래스는 요 괄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라인 주석일 때는 슬래시 2개를 쓰고요. 그러니까 여러 행 주석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길게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메소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모든 프로그램 코딩에 있어서는 메인이라는 함수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이라는 거는 실행이 시작되는 그러한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이렇게 선언이 돼서 메인이 시작되고요. 요 스트링하고 아규먼트라는 실행 인자를 메인에서 이제 전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구문으로 메인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C하고 C++에서의 함수를 메소드로 지칭을 해서 이 함수가 결국은 어떤 결과값을 리턴하는 어떤 구조를 나타냈고요. sum이라는. 그 다음에 메소드 호출은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sum i, 10 에서 이 sum을 호출해서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return 값을 s에다가 다시 주는 그러한 형태로 코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과 10을 전달을 해서 여기에 덧셈 연산자가 있어서 리턴을 30을 하는 거를 여러분이 코딩으로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변수 선언에 대한 부분을 볼까요? 변수는 뒤에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기서 이 코딩에서는 인테저 i를 20으로 설정했습니다. i는 인테저다. 그리고 a는 캐릭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는 이 코딩에서 보시면 이 static void main 안에 선언된 어떤 지역 변수입니다. 글로벌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 내의 선언 변수는 지역 변수로서 사용이 된다. 그 메소드 안에서만 이제 쓸 수 있는 함수이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메소드 실행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이 끝날 때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세미콜론을 찍어주죠. 항상 세미콜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화면 출력은 여러분이 print라는 문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시스템 아웃이라는 그러한 클래스를 불러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함수에서 보시면 이 코드에서 보시면 시스템 아웃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JDK의 일종의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웃에 print l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할 내용들을 코딩에서 보시면 A 캐릭터를 출력을 했고요. hello라는 문자를 출력을 했고요. s라는 정수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에 대한 어떤 자바 프로그램의 어떤 기본 구조를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메소드 중에 이제 sum이라는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메소드는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코딩에서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죠. 근데 i는 20이었고 20과 10이 이쪽으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과 10이 들어가고 return 20 플러스 10이니까 30이 요 sum이라는 메소드 호출의 결과로서 s값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가 3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hello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hello 아니면 hello world를 찍는 프로그램이 맨 처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50%는 코딩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유사한 형태로 계속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도 프로그래밍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식별자에 대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는 여러분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식별자의 정의를 보면 클래스나 변수, 상수, 메소드 등에 붙이는 이름을 식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별자의 원칙은 골뱅이, 샵, 느낌표와 같은 특수문자, 공백 탭은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더바나 달러 같은 거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니코드 문자도 사용이 가능하고 한글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바 언어의 키워드는 식별자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별자의 첫 번째 문자로는 숫자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따옴표 또는 달러를 식별자로 첫 번째 문자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굉장히 코딩을 볼 때 이상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린 논리 리터럴은 true와 false, 널 리터럴은 널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미 true, false, null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식별자로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별자는 길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 구별이 있어서 테스트와 대문자 t가 붙은 테스트와 소문자 t가 붙은 테스트는 완전히 다른 식별자입니다. 자, 그러면 식별자의 예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전 장에서 설명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그 규칙을 보면은 인테저, 캐릭터, 보이드, 클래스, 인테저 여러 가지 어떤 변수형 선언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인테저 예를 들어서 name 그러면 이거는 잘 적용된 식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를 student underbar id 달러도 여러분 식별자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식별자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monster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의 제한이 없죠. 식별자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 차트, 그 다음에 바 차트인데 이제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있는 변수는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값을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도 역시 식별자로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한글을 이용을 해서 어떤 코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영문으로서 식별자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숫자가 3이 맨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챕터 3라고 하면은 문제없는 식별자지만 숫자가 먼저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컴파일할 때 오류가 나고요. 그리고 이미 자바에서 쓰고 있는 명령어들, if라는 어떤 구문을 식별자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false도 마찬가지로 false, true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식별자로 쓸 수 없고요. null이라는 것도 literal null로서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null이라는 거를 또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이용해서 앞에 붙여서 식별자를 구성하는 것도 잘못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바 키워드라고 있습니다. 자바 키워드는 식별자로 쓰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코딩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저런 키워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이 파이썬도 해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보셨던 식별자들이 있을 겁니다. 뭐 continue, 뭐 for, new, switch, 뭐 제가 볼 때는 if, boolean, 뭐 do, 뭐 goto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public이라는 게 있었죠. 자바 코딩에서. 마찬가지로 그거의 반대는 private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요. break 이런 거는 보셨을 거고요. byte, 뭐 if, else, else, 또 import라는 게 있는데 요건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함수를 부를 때 어떤 다른 파일에 있는 어떤 클래스들을 부를 때 import를 사용을 합니다. public, private의 반대죠. 이런 게 있고요. case도 보셨을 것 같고 return 좀 전에 봤었죠. integer, character, 뭐 static 아까 보셨을 때 이런 static이 있었죠. 그런 static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배워가면서 이런 것들은 배우게 되기 때문에요. 그때 자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식별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코딩을 할 때 코딩을 딴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코딩을 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한 코딩을 가독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독성이란 여러분 뭐죠? 독해하는 능력이 좋은, 그러니까 그 코딩을 보고서 여러분이 어떤 변수나 이런 함수들을 아주 그 동작을 하는 의미를 가진 변수로서 여러분이 이름을 붙인다면 좀 더 쉽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이 코딩을 하고 파일 굉장히 많이 코딩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파일을 다 기억할 수도 있지만 그 파일을 열었을 때 그 코딩 해놓은 것만으로도 코딩 해놓은 거를 보고서 이거 내가 이런 의미로 했었지 이렇게 또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적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s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sum이라고 아까 예제에서 그 함수 호출 sum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s라고 그냥 하기보다는 sum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클래스를 불렀을 때 두 개의 변수를 전달할 때 두 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그런 함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긴 이름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AVM이라고 정의하는 것보단 오토 밴딩 머신, 오토 밴딩 머신
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어떤 동작을 하는 변수를 설정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보다는 딴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또 오랜만에 코딩을 봐도 이해하기 쉽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풀어서 가독성을 높게 이제 기본적으로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바 언어에 이름 붙이는 관습. 이 클래스 이름은 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Hello World에서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 클래스도 오토, 밴딩, 머신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표준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하고 메소드 이름은 첫 단어 이후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로 Hello World에서 HW, 뭐 오토 밴딩 모드에서 AVM 이게 대문자로 시작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수 이름은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Final Static Double이라는 PI는 3.141592라고 정의를 할 때 이러한 요거는 상수죠. 상수일 때는 대문자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테저는 예를 들어서 my age, 뭐 불리는 is single, public int는 get age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을 보면 조금 더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의 데이터 타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어떤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타입은 총 8개로 기본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boolean, true, false죠. 캐릭터, 문자 인식할 때. 바이트는 어떤 바이트형으로 숫자를 저장하거나 읽을 때. short, integer, long, float, double이 있습니다. 요거는 각각 어떤 연산을 할 때 어떤 몇 바이트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정의하는 그러한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타입은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레퍼런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레퍼런스, 이 세 가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타입은 한 가지이지만 이 세 개의 어떤 메모리를 참조하는, 그러니까 메모리를 참조하는 것을 레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 가지의 어떤 형태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데이터 타입은 8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8개가 있는데 기본 타입의 크기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8개인데 그 8개 타입들이 연산을 하는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C 언어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CPU의 예를 들어서 CPU 64비트, 32비트짜리에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타입의 길이가 변할 수 있는데요. 자바인 경우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 자바는 어떻게 동작한다고 그랬죠? 자바는 기본적으로 JVM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코딩이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코딩이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은
어떤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지게 포팅이 되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코딩은 다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플랫폼에 관계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이 완성된 코드가 똑같은 데이터 타입의 어떤 크기를 가져야지만 동작되도록 돼 있는 것이 자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나 운영체제에 따라서 요 실질적인 데이터 타입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는 픽스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불링 같은 경우는 1비트입니다. 그래서 true, false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자 타입은 2바이트입니다. 보통 문자는 유니코드라는 걸로 표현을 하죠. 자, 정수 타입으로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 있습니다. 바이트는 한 바이트죠. 한 바이트는 8비트죠. 8비트는 2의 8승이죠.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를 표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쇼트는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는 16비트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인트는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2의 31승부터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롱은 여러분이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는 2의 63, 2의 63 마이너스 1까지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플롯은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4바이트라는 것이 여러분 플롯이라는 거는 이제 플롯하고 더블은 실수 타입이죠. 소수점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4바이트로 표현이 되고요. 더블은 8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표현이 이 범위만큼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바에서 문자는 2바이트 유니코드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C나 C++는 영문 1바이트, 한글은 2바이트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자열에 대한 자바와 다른 언어의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어떻게 보면 기본 타입은 아닙니다. 문자열은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클래스로 문자열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리터럴은 JD 이런 식으로 따옴표 안에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라는 우리가 자바의 키워드에 이용을 한다면 toName을 JDK로 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이 섞인 플러스 연산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연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oName 플러스 1.8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toName은 JDK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값이 JDK 1.8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따옴표 가로치고 플러스 3 플러스 따옴표 콤마 플러스 5 플러스 따옴표 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출력을 할 때 우리가 system.out.println 가로치고 toName 플러스 무엇이 출시됨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분 toName을 우리가 위에서 디파인을 했죠. 그래서 결국 JDK 1.8이 출시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변수와 변수 선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이 제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을 임시 저장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hello 찍을 때 어떤 sum을 하기 위해서 int i는 뭐 20 이렇게 정의를 했었던 거를 봤었죠. 이런 것처럼 i라는 변수를 우리가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수 값은 프로그램 수행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서 정한 크기의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여러분 인테저는 메모리 할당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보실까요? 인테저는 4바이트로 공간을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결국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메모리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메모리 공간 중에 4바이트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 선언은 변수의 타입 다음에 변수 이름을 적어 변수를 선언한다. 즉 인테저 선언을 할 때 인테저 한 칸 띄고 변수 이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테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수에 대한 선언을 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근데 프라이스를 여러분이 소수점이 있는 값을 실수를 저장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타입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로 선언을 했으면 이 프라이스는 정수값 1, 2, 3, 4, 5, 6, 7 이런 정수값들이 정수값으로 선언을 그러니까 치환을 하든지 해야지만 정확하게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변수 선언을 한 거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변수 선언한 사례를 보면 integer radius 그죠? 그 다음에 캐릭터 C1, C2, C3 컴마를 이용을 해서 변수 3개를 한꺼번에 선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선언과 초기화하는 형태를 좀 살펴를 보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int radius equal 10 그러면 radius가 10으로 이제 설정이 됐고요. 캐릭터를 C1은 A라고 정의하고 C2는 B, C3는 C. 그래서 다운표 안에 넣고 하면 C1, C2, C3 값이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형 더블 weight라는 거에 75.56을 이렇게 선언을 하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또 지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변수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변수 읽기와 저장을 보면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radius는 뭐 10 곱하기 5 C1은 캐릭터는 R weight는 weight 플러스 5.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식으로서 또 대입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터럴과 정수 리터럴인데요. 리터럴은 프로그램에서 직접 표현한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수, 실수, 문자, 논리, 문자열 리터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34, 42.195, percentage, true, hello 이런 것들이 리터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 리터럴은 10진수, 8진수, 16진수, 2준수 리터럴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15라고 쓰면 10진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이해를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변수 n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죠. 자, 근데 0, 1, 5라는 0으로 시작하는 어떠한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럴 경우에 요거는 8진수를 의미합니다. 맨 앞이 0으로 시작될 때는 10진수가 아니라 다른 진수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진수로 따지면은 8진수이기 때문에 13이 되죠. 즉 8의 1승, 결국은 0, 1, 5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0 곱하기 8의 2승 플러스 1 곱하기 8의 1승 플러스 5 곱하기 8의 0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는 13이 됩니다. 10진수로 하면 13이지만 이런 형태의 표현은 8진수로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진수의 0, 2로는 10진수로 13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0x2로. 이런 경우는 16진수입니다. x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16진수로 표현이 되고요. 결국은 16진수니까 2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식에서처럼 16 곱하기 1 플러스 16의 0승 곱하기 5가 되니까 16 플러스 5가 되니까 2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B라고 들어간 어떤 리터럴이 있습니다. 이 B의 의미는 비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진수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0B 0101 그러면 이진수를 표현한 거고, 마찬가지로 이 이진수는 첫 번째가 2의 제로승, 두 번째가 2의 1승, 세 번째가 2의 2승입니다. 네 번째가 2의 3승이죠. 그러니까 2의 2승이 4고요. 그 다음에 2의 0승이 1이다 보니까 결국은 5라는 값이 정수용으로 10진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진수, 8진수, 16진수, 2진수를 연산할 때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정수 리터럴은 인트형으로 컴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결국 자바를 클래스 파일로 변환하고 컴파일 할 때는 정수형으로 인트형으로 바꿔가지고 다 계산된다는 얘기고요. 롱 타입은 숫자 뒤에 L 또는 대문자 1이나 소문자 1을 붙여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long G equal 24L 그러면 이게 롱 타입으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형태나 지수 형태로 표현한 실수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수 타입 리터럴은 더블 타입으로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D는 0.1234, 더블 E는 1234, 이건 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10의 마이너스 4승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1234, 요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뒤에 플롯이나 더블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 결국은 또 소수점에 대한 리터럴을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플롯 타입하고 더블 타입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었죠? 네, 여기 보시면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이 다릅니다.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숫자를 표현하려면 더블을 이용하면 되고,
적은 숫자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플롯으로 실수 타입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물론 뭐 더블로 연산을 하면 좋긴 하지만 좀 더 정밀한 숫자를 원할 때, 소수점을 원할 때는 더블로 연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때는 플롯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두 개의 차는 메모리를 얼마만큼 할당하느냐의 차이이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코딩을 할 때 여러분이 그 값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플롯이나 더블로 정의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문자 리터럴이고요. 문자 리터럴 같은 경우는 단일 인용부호로서 이렇게 따옴표로 문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앞에서도 좀 봤었죠. 요거는 좀 새로운 예인데요. 달러 표시, 원화 표시를 하고 U라는 거 다음에는 4자리 16진수 2바이트 유니코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U0041 그러면 문자표를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이게 유니코드에서는 A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200일 경우에는 한글 문자의 어떤 글이라는 유니코드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캐릭터 타입으로서 ABCD라는 거를 선언해서 여기에 따옴표 안에 여러분이 정의를 했고 또 유니코드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각각 CD라는 변수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문자 리터럴은 백슬래시로 시작을 합니다. 백슬래시로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요거는 백스페이스, B는요. 그리고 R은 캐리지 리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슬래시 T는 탭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슬래시하고 가로, 요 친구는 이중인용 부호. 그 다음에 슬래시 N은 라인 피드. 그 다음에 슬래시 컴마는 단일 인용 부호. 슬래시 F는 폼피드. 그 다음에 슬래시 2개는 백슬래시. 여러분이 이 사용 용도에는 실질적으로 계속 코딩을 해나가면서 정확히 동작되는 원리는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백슬래시를 이용을 해서 특수문자가 시작되고 이 특수문자를 컴퓨터가 인식해서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리 리터럴인데요. 논리 리터럴은 기본적으로 두 개입니다. true하고 false가 있고요. 불린 타입 변수에 취한하거나 조건문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린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A는 true, B는 10 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참이죠?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겁니다. B라는 것은요. 근데 C는 1 이렇게 불린 타입을 정의를 하면 요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C하고 C++를 경험했으면 요게 틀린 구문은 아닙니다. 왜냐면 1을 C하고 C++에서는 1을 true로 인식하고요. 0을 false로 인식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이게 사용하는 게 불가합니다. 결국 true, false라는 두 개의 어떤 리터럴을 사용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한루프 돌릴 때 while true라고 이렇게 구문을 작성을 하면 무한루프를 돌 수 있습니다. 근데 C코딩에서는 여기다 1로 써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작이 안 나고 컴파일러 오류가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리터럴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는 또 여러분이 코딩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null 리터럴이 있습니다. null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eference 대입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널 리터럴 같은 경우는 스트링으로 디파인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문자열 리터럴 중 이제 스트링 리터럴은 이중부호로서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요. 보시면은 또 스트링 리터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에 대한 어떤 리터럴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스트링 리터럴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